안녕하세요, 피자생입니다. 제가 교육을 할 때 수강생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매출을 2024년에 끌어올리고 싶으면 로켓크로스를 올인하라고 얘기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도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3년 후에도 온라인 유통을 하고 싶으시다면 로켓크로스를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 것을 추천한다. 쿠팡에만 올인하지 마라 라는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쿠팡 판매에 대해서 보수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수수료입니다. 쿠팡 로켓크로스 수수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명목 수수료율과 실질 수수료율이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실질 수수료율입니다. 실질 수수료율 되게 안 붙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질 수수료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쿠팡 로켓크로스 판매를 하시면서 물론 현재는 광고가 없어도 아직까지는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쿠팡 로켓크로스를 하는데 광고에 의존하거나 의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쿠팡 로켓크로스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광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 시스템 자체가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았을 때 상품을 노출시키기 정말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광고비 같은 경우를 수수료에 녹여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고비 없이 순수 수수료율만 따진다고 하면 상품 판매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로켓크로스 수수료는 명목 수수료율로 보면 30에서 40%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광고비라는 부분을 고려하게 된다면 수수료율은 30에서 40%가 아닌 40에서 50% 정도를 보시는 게 현재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광고비는 판매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조건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 수수료를 기준으로 40~50% 정도가 올해 이제 수수료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내년, 내후년, 3년 후 실질 수수료율이 50에서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수수료율을 광고비 포함해서 60%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소싱을 엄청 잘해서 원가율 30% 이하 상품을 소싱하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자면 쿠팡을 역이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원가율 30% 이상 상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다가는 사실 남는 게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품에 대해서 무료로 이제 다 쿠팡에서 부담을 해주다가 소비자 반품에 대한 이런 부담들이 일부 이제 판매자들한테 지워지고 있기도 합니다. 쿠팡은 이제 아시겠지만 무료 반품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품률이 다른 사이트들 대비해서 최소 몇 배에서 정말 많게는 거의 10배 가까이 높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여러 사이트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 수수료율 관점에서 광고비 플러스 반품비까지 고려한다고 치면 굉장히 마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원가율 30% 이상 상품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쿠팡 로켓크로스에 신경을 안 쓰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금 맞춰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 드리면 쿠팡 로켓크로스라는 지금 2024년 가장 중요한, 가장 매출을 폭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도 월 매출 4억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쿠팡 판매를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 정리해 놓은 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유통 최악의 시나리오 바이 필자생이라는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점유율 60%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온라인 유통 점유율 20% 초반, 쿠팡이 온라인 유통 점유율 20% 중반 해서 아직까지는 셀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개 채널이 합쳐도 50%가 안 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하신다고 하면 아마존을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충분히 네이버, 쿠팡을 제외하고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네이버, 쿠팡이 매출 비중이 30% 이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른 채널들 안에서 재미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이 한국 시장을 천하통일해버릴 경우의 시나리오이다. 나는 그 시점에서 중국 수입을 접을 것이다. 강의에서 얘기한 작은 셀러 다윗의 돌판매와 같은 제작과 페이크 브랜딩만 할 것이다. 수강생 분 중 직접 중국 공장을 통해서 상품을 제조하여 월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시는 분이 있었다. 나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셨다. 갑자기 쿠팡에서 비슷한 상품을 PB로 만들어 단가를 후려친 뒤 상위 노출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먹어버렸다는 것이다. 쿠팡 PB의 리뷰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달렸다고 한다. 쿠팡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컸던 A님은 갑자기 매출도 순이익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다. 겉머외 기업, 검은머리 외국인 기업, 쿠팡의 큰 그림. 이 겉머외는 이제 쿠팡의 창업자 분께서 사실 이제 한국인이지만 실제로 이제 국적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겉머외라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들 대부분이 외국 회사들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 볼 수 없다.
쿠팡 PB 상품의 만별 5개, 직원 동원 리뷰 의혹, 공정 위로. 쿠팡 PB 상품 홍보 위에 직원 동원 조작. 쿠팡 갑질 보고서, 쿠팡에 최저가는 납품업체의 고해열.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모두 330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 계약이 없는 성장 장려금 명목의 판매 장려금을 받았다. 나도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삥을 뜯겨봤는데 바로 쿠팡을 통해서였다. 성장 장려금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돈을 주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신들에게 돈을 내라고 했다. 작년 발주 금액의 5%를 성장 장려금으로 내라. 그러면 작년보다 발주를 더 많이 해주겠다. 그런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저도. 스마트 스토어로는 반품률 3%이던 제품이 쿠팡에서 반품률 30% 나오는 거 보고 여기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쿠팡 샐러드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고요. 실제로 다른 채널들 반품률 대비해서 10배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상들이 이익을 보는 판을 만들어서라도 철저하게 시장 파이를 키우고 그 리스크를 판매자에게 전가한다. 나는 단순히 쿠팡의 의존도를 높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수입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들은 향후 3년에서 5년 내로 사업을 접거나 다른 방향을 찾아낼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쿠팡은 상장사이기에 성장 그래프에 집착한다. 쿠팡은 현재 오픈마켓에서 일부 상품을 자체 배송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 모든 돈 되는 상품을 자체 배송화하는 것을 목표로 로켓크로스를 시작했다. 일일 배송, 무한반품이 되는 상품을 늘리면 당연히 쿠팡의 매출은 늘 수밖에 없다. 무서운 것은 그 다음이다. 로켓크로스로 돈 될 만한 모든 상품이 쿠팡에 들어가고 나서 매출이 정체되면 쿠팡은 어떻게 할까? 네이버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네이버 쇼핑에 노출시키지 않고 다양한 판매 사이트들을 노출시키듯이 쿠팡도 타 온라인 마켓에 진출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으로 매우 보여진다. 즉 누구나 중국에 돈만 내면 수입할 수 있는 물건이나 브랜드는 쿠팡 PB에 먹히게 될 것이고 그 PB는 쿠팡에 먹힌다고 해도 쿠팡이 아닌 채널에서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채널을 공략당할 것이다. 솔직히 당일 배송 무한반품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공룡을 양서류가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다.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돈만 주면 다 매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 결국 쿠팡이 이런 틈새 상품까지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채널의 그 압도적 조건의 상품들을 폭격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팔 수 있는 것은 고객 맞춤 제작 상품인 커스텀, 창작의 영역인 아이디어 제작 상품밖에 없을 것이다. 오프라인 교육 오신 분들이 가끔 묻는다. 가장 빨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나는 쿠팡 로켓크로스를 추천한다. 그리고 한마디 첨언한다. 근데 내후년에도 온라인 유통하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사업의 길이 아니라 노예의 길입니다. 난 2,000개의 종류가 넘는 상품을 창고에 실제로 보유하여 판매하고 있다. 과거에 좋은 조건으로 들여다 놓은 물건은 쿠팡 로켓 배송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로켓 크로스를 통해서는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이유는 명확하다. 올해만 벌릴 돈은 의미가 없기에 차라리 내년, 내후년에도 꾸준히 돈이 나올 경쟁력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이 낫기에 그러나 올해까지는 혹은 내년까지도 상당히 빠른 고성장을 만들어줄 무기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 스테로이드를 써서라도 일단 크기를 만들 것인가. 이것은 주관적인 이야기이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은 결국 살아남을 것이다. 마약 운반책으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결국 성실한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어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루트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권하지도 스스로에게 권하지도 않을 생각이다. 어쩌면 3년, 5년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천천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지금 당장 쿠팡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나도 비교적 조건이 나은 쿠팡 오픈마켓의 물건을 계속 판매할 것이다. 그러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기를 바란다. 심지어 뱀의 아가리에 있는 한 바구니에만 달걀을 담았다가 불상사를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마친다. 밑거쿠 쿠팡 노동자 사망 사고 추모건입니다. 저도 쿠팡에서 상납금 제한과 가격 인하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쿠팡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톡을 올려주셔서 많은 분이 보셨으면 해서 올립니다. 절대 사업 모델을 쿠팡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역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판매를 하면 양아치한테 공갈 협박 당하는 걸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로켓크로스죠. 로켓크로스는 지금 괜찮지만 과연 양아치가 어떤 곳은 안 잘해줘도 어떤 곳은 잘해줄까요? 속내를 드러낼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꺼쿠 절대 쿠팡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채널 판매하시고 제품의 경쟁력을 더 높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쿠팡에서 고소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끝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쿠팡이랑 맞서 싸우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쿠팡의 형님 아마존 갑질에 대하여 라는 글이고요. 우리의 실수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쿠팡의 형님인 아마존 갑질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쿠팡이 어떻게 갑질을 배워와 써먹을지 미리 예측해보기로 하자. 아마존의 갑질에 멍드는 판매업자들. 아마존의 갑질은 일본의 판매자에 대한 협력금 논란과 홀푸드 마켓의 판매자들에게 추가 수수료 요구에 이어 아마존 플랫폼에서 무자비한 퇴출로 이어지고 있다. 아마존 플랫폼에서 유아용품을 파는 나이다 카츠미는 퇴출 2달 만인 지난 24일부터 아마존에서 다시 물건을 팔게 됐다. 카즈미의 황당한 아마존 퇴출 사연은 이렇다. 카즈미는 상당히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아마존의 판매 사업자 지원부가 이메일로 카즈미의 아마존 판매 계정 중지를 통보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온라인 상점 업체 검색 순위에서 이름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1년간 쌓았던 판매 신용도도 모두 날아가 버렸다.
차고에는 600여 벌의 재고가 쌓였고 2개월 동안 아마존과 공방을 벌이는 동안 판매 정지 등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다. 카즈미는 다행히 CCBB를 가린 끝에 계정을 다시 살릴 수 있었다. 이처럼 아마존 플랫폼에는 카즈미와 같은 개인 판매자들이 수백만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아마존이 정한 규칙과 법규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 한마디로 아마존이 곧 법이여 진리인 셈이다. 아마존의 판매자인 드래곤글라스의 매트 롤렌 대표는 아마존은 자체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한 분석과 평가로 해당 상품의 아마존 판매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퇴출당하는 판매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수백만 달러의 거래 실적을 가진 판매자도 어딘가 아마존의 룰에 맞지 않다면 하루아침에 퇴출되는 구조란 것이 CNN의 판단이다. 결국 아마존은 상품을 팔게 해준 대가로 판매가의 6에서 45%를 앉아서 챙기는 구조이다. 이제 셀러오션이라는 유통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런 이분은 이제 쿠팡 로켓크로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셨고요. 쿠팡으로부터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다음의 사유로 등록한 상품이 판매 중지되었습니다. 로켓배송 독점 공급 상품, 당사 이용 약관에 위반되는 쿠팡 로켓배송 독점 공급 상품 재판매 금지. 전에 로켓배송 입점시키거나 쿠팡으로부터 어떤 컨택도 받지 않았는데 이런 메일이 왔더라고요. 아니 내가 먼저 팔고 있던 상품인데 뜬금포로 자기는 독점이니 내리랍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상품을 열심히 서치해서 찾아냈습니다. 버젓이 로켓배송 붙은 채로 판매되고 있는데 제 상세 페이지 리뷰 그대로 가져간 상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가격도 훨씬 비싸게요. 아니 상세 리뷰 가져갈 거면 가격이나 나보다 낮아서 아이템 위너를 하던가. 아이템 위너가 아닌데 제 상세와 리뷰를 그대로 가져가서 쓰고 있습니다. 로켓배송 붙여서. 제 건 22,000원인데 로켓배송은 36,000원입니다. 쿠팡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 정지 오네요. 4일 전부터 가품의심으로 판매하고 있던 제품들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디자인 제품이 전부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쿠팡에서 6년째 판매하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전부 겪어봐서 판매자 측 과실이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명품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이 아닌 유명 브랜드들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중적인 디자인이라 디자인 자체가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점 설명하고 이게 왜 판매 중지냐고 물어보니 명품 브랜드 들먹이면서 레플리카라고 상품 정지 처분한다고 하길래 쿠팡에 유사한 디자인 상품 검색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정지당한 제품 모두 본인들은 로켓 와우로 버젓이 팔고 있네요. 그래서 판매자 상담센터에 전화해보니 돌아온 대답이 진짜 너네 정지당한 거 억울하면 니네도 다른 판매자 신고하랍니다. 와, 그 말 듣자마자 말문이 막혀서 지금 다른 판매자 신고하라고요? 하니까 유사한 제품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있는데 판매자님만 정지당한 부분이시면 신고하세요. 진짜 시팡 키키키키. 바닥까지 실망할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 더 바닥이 있네요. 진짜. 여러 오픈마켓으로 판매하면서 티몬이 제일 별로일 줄 알고 티몬에는 퇴점했는데 쿠팡은 진짜 답도 없네요. 쿠팡이 쿠팡했네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존은 돌덩어리도 반품 받아줄까? 네, 받아줍니다. 쿠팡은 반품 왜 이렇게 많나요? 원래 그래요. 모든 진상은 쿠팡에 모여져 있어요. 아마존 전 현직 직원 인터뷰. 일하는 시간을 1분마다 추적했어요. 기계가 다 고장나서 쉬고 있는데 놀고 있다며 근무 시간을 체크하더라고요. 휴가 냈는데 결근이라며 해고했어요. 시스템 오류였지만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일하는 시간 1분마다 체크하는 형님. 프로그램 근로자 1시간당 포장 개수 파악한 뒤 느린 직원 갈구는 동생.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지 말라. 쿠팡 최저가의 비밀이라는 어떤 탐사 보도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지는 조금 된 영상이지만 셀러라면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아마존의 온라인 유통 점유율은 60%에 달합니다. 23년 1분기 기준 네이버는 20.3%고요. 쿠팡은 21.8%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네이버는 현재 점유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유지만 하고 있는 단계고요. 쿠팡은 지금 무섭게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앞으로 온라인 유통 점유율을 40%대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쿠팡 없는 온라인 유통판을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쿠팡이 그리고 있는 꿈을 알아야 한다. 그 꿈이 나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핏바다가 될지는 당신이 예측해야 할 부분이다. 나는 쿠팡이 노동자를 대하는 부분에서 셀러의 미래를 본다. 쿠팡에게 노동자와 판매자는 파트너라기보다는 자신의 발밑에 있는 슬리퍼에 가깝다.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써먹고 더 이상 기능을 못하게 되면 버린다. 쿠팡에서 이제 실제로 좀 사망했던 노동자 사건들에 대한 영상들이 좀 많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쿠팡의 판매 그 장려금이 사실 이제 상납금 제도인데요. 상납금 제도에 대해서도 이미 보도가 많이 됐었죠. 쿠팡의 로켓 수수료에 대해서 수수료만 많게는 45%까지 떼가고 광고비 별도, 상장 장려금, 상납 요구, 서버 이용료 별도. 쿠팡의 상납금 시스템은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쿠팡의 지분 구조를 보겠습니다. 비전 펀드가 39.4%를 갖고 있고요. 그린옥스 캐피탈이 19.8%, 그 다음에 기타 13.3%, 릴메타 개인주주 19.8%, 메버릭 홀딩스
싱스 7.7%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외국에서 외국 개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미국 기업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쿠팡의 갑질과 횡포에 큰 피해를 호소하는 셀러들의 목소리입니다. 쿠팡에서 갑질당한 그 사장님이신데요. 저희 모델 얼굴의 저작권, 우리가 공들여서 만든 상품을 아무 말 없이 허락도 없이 갖고 간다는 건 이건 도둑질이죠. 쿠팡의 아이템 위너는 아마존의 바이박스 제도를 한국으로 가져온 것인데 어떤 부작용이 많은 제도, 사회적으로 민원이 많은 제도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쿠팡의 약관인데요.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컨텐츠를 회사와 다른 판매자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해야 되고요. 회사와 판매자 간 개별 서비스 종료에도 전속이고 회사가 법적 조치를 당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됩니다. 한마디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약관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사실상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판매한다는 곳은 곧 저작권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자들이 겪는 고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건을 팔아도 중간에서 쿠팡이 터무니없이 정산을 늦게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산에 최소 50일이 소요가 되고요. 자금 순환이 안 돼서 흑자 도산을 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산 기간을 보면 네이버나 이제 다른 오픈마켓은 평균 9에서 12일 정도 걸리는데요. 쿠팡은 평균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오히려 수수료를 연에 이렇게 4.8%까지 돈을 내가면서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내 돈을 받는 건데 왜 얘네한테 이자까지 줘가면서 받아야 되는 형태인 것인가?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쿠팡의 영업현금 흐름이 보시면 2020년에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산을 늦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쿠팡이 판매자들의 돈으로 이제 자기 회사에 고간을 불리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받을 돈인데 은행에 이자를 내고 빌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쿠팡에 판매한다는 것은 흑자 도산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다. 쿠팡은 사실 이제 쿠팡 라이더들한테도 굉장히 불합리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아마존 케이스를 또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사 PB 상품을 상단 노출로 해서 판매량을 키웁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사 브랜드를 수십 개 만들어서 상단에 띄우고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의 비즈니스를 쥐어짜는 방법, 아마존이 제조사의 이익까지 독점하면서 신제품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제조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나는 그저 내 주위 사람들이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었다가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제가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쿠팡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온라인 유통을 지금까지 7년 동안 해오고 있지만 쿠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쿠팡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쿠팡을 무시하고 판매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도 앞으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쿠팡에 이용당하기보다는 쿠팡을 역이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쿠팡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이용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을 역이용하는 방법은 정말 마진이 좋은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방법이거나 다른 채널에서 잘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쿠팡에서도 리스크 없이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쿠팡이 이쪽 판을 다 먹어버리는 순간 쿠팡이 내 상품을 PB를 다 만들어서 뺏어버릴 건데요. 저는 쿠팡이 PB를 만드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킥복싱 선수가 있고 B 킥복싱 선수가 있는데 둘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로기 상태에 빠졌을 때 심판이 자기가 갑자기 선수들을 때려 눕히고 자기가 이겼다고 이제 환호하는 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심판이 난입해서 선수들을 때리는 상황은 상상도 못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온라인 유통판이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유통판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제작 판매라는 부분을 그 어떤 미래의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 자체가 쿠팡이 따라서 만들 수 없는 상품을 만드는 거가 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제작 상품을 만드는 방법론들을 제 앞으로 블로그와 유튜브나 교육에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